저희 학교 원어민 선생님한테 감수를 또 다 받았어요. 날짜라든지 날씨,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 다 정리됐고요. 영어 일기 표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 185개 정도를 또 실어놨는데요. 달, 그리고 날짜, 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한 장 붙여주세요. 그것을 약자로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것이 한 2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주 2회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본업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1순위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제안들,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거절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영상 하나하나에 굉장히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라면 꼭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컨텐츠를 만드는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잔소리 응원의 댓글 몇 개 읽고 나서 시작을 할게요. 혜은아, 윤수라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직 학습은 부족하지만 습관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부모님이 믿어주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우리 아이들 힘을 주게 할 겁니다. 채령아, 송령아, 어젯밤엔 대학생인 언니도 초등학생인 막둥이도 각자 공모전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더구나.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하고 싶은 것에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한다. 화이팅, 사랑해. 대학생 언니와 초등학생 막둥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육아기간도 교육기간도 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한 장면의 모습이 좀 마음을 녹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감히 한번 들어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영어 읽기 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일기 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그 자료는요, 초등생활 처방전 공식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카페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한 가입 절차를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요, 영어 일기에 대한 것입니다. 네, 자료도 함께 공유할 생각이고요.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쓰기는 가장 고급 기술이에요. 가장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 쓰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은 5학년 교과서부터예요. 3, 4학년 때는 이 알파벳을 쓴다거나 단어를 쓴다거나 아주 간단한 문장을 따라 쓰는 것 정도까지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5학년부터는요, 좀 자기의 생각을 쓴다거나 배운 표현을 응용해서 쓰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어 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쓰기 어떤 단계를요, 크게 수준별로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는 통제된 쓰기예요. 닫혀있는 쓰기예요.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쓴다거나 받아서 쓴다거나 이런 쓰기의 단계가 1단계의 쓰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2단계의 쓰기는 유도된 쓰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와 있다면 그 중간에서 한 단어들만 바꾸어 본다거나 몇 문장이 나와 있으면 그 뒤에 문장을 좀 이어서 완성해 본다거나 이 정도로 한 반은 써져 있고 반은 내가 채운다 라는 느낌이 바로 2단계 유도된 쓰기입니다. 이 3단계 쓰기가 자유로운 쓰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열려 있는 거죠. 내가 다 채우는 쓰기가 바로 이 자유로운 쓰기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일기를 쓴다는 것은 자유로운 쓰기, 이 3단계의 쓰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쓰기라는 것이 완벽하게 영어가 다 되어서 그 완성품으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영어 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쓰기 같은 것이 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냐면요, 우리가 말을 하고 쓰고 하는 것이 출력이고
듣고 읽는 것이 입력이잖아요. 그런데 출력을 하다 보면은 입력에 대한 동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말로 하고 싶고, 그거 사전으로 찾아서 좀 알아보고 싶고,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출력을 완벽하게 쓰기를 해낸다라기보다는 쓰기를 통해서 입력의 동기를 키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일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일기의 형식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와 요일과 날씨를 쓰는 방법, 그리고 문장을 쓰는 기본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쓰는 규칙으로서 첫 번째는 모든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유명사, 이름, 장소, 달, 요일은 항상 대문자로 쓴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와 소문자 언제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를 찍는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문장도 그렇긴 하지만 영어에서 또 특히나 마침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요, 이 동사의 시제, 단수, 복수의 일치를 확인한다. 과거형으로 대부분 일기는 쓰여집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였냐, 그리고 또 미래형의 일기를 써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제가 잘 맞추어졌는지, 그리고 단수와 복수의 개념도 복습해 보면서 좀 맞춰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문장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 알면 좋겠어요. 달, 그리고 날짜, 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한 장 붙여주세요. 그것을 약자로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6월 1일 토요일 맑음이라고 쓴다 한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뒤집어서 맑음, clear, 토요일, Saturday, 그 다음에 1일, first, 6월, June, 2021년 2021, 2021 이렇게 거꾸로 써 나간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일기에서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거나 그 중에서 내가 기억에 남는 주제 하나를 골라서 좀 더 자세하게 쓴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떤 주제를 주어지고 그냥 그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my favorite food, my favorite season 이런 식으로도 괜찮고요. my dream job, my good habits 또는 my three wishes, the reason why I study, things that make me happy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고 쓰는 겁니다. 패턴을 배웠다. 뭐 내가 문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과거형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내가 방학 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써본다거나, 미래형에서 배웠다. 그러면은 내가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계획에 대해서 쓴다거나, 배운 것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영어 일기도 마찬가지로 한글 일기처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면서 자꾸 쓰기를 유도해 나가는 거죠. 이제 만화 일기면은 만화로 그리고 말풍선으로 대화문을 몇 개 넣어보는 쓰기라든가요. 또는 필사 일기, 내가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을 베껴 쓰는 일기. 이야기 일기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데요. 내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5개가 나왔어요. 그럼 그 5개를 모아놨다가 이 5단어가 들어가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은요, 그 단어도 외워지면서 이야기도 만들어 보는 거죠. 또 내가 읽은 책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일기, 혹은 신문기사 일기, 어린이 영어 신문 같은 거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거기에서 내 생각을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쓰고, 생각을 쓰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위에 문장에서 조금 문장을 가지고 와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방식으로 형식을 좀 자유롭게 하는 영어의 글쓰기의 어떤 노트를 하나 만든다, 이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쓰기를 할 때요, 바로바로 쓰기가 안 되죠. 쓰기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때는 저는 네이버에서 또는 구글에서 이 번역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정확한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요, 모르는 단어도 알게 되고요, 어떤 표현도 내가 모르는가, 어떤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가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어를 쓸 때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은요, 절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처음에 한글을 배우면 그냥 쓴다는 것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막 쓰면 그 귀여워가지고 막 일일이 고쳐주지 않고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한번 영어로 써본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동기를 끌어내고 한글도 좀 섞어서 써보고 바로바로 다른 번역기나 어떤 사전 같은 것도 찾으면서 옮겨서 써보면서 이 영어 글쓰기를 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 있어요. 날짜라든지 날씨,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 다 정리됐고요. 영어 일기 표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 185개 정도를 또 실어놨는데요. 저희 학교 원어민 선생님한테 감수를 또 다 받았어요. 꼭 이 자료를 받아가실 때 댓글을 이 영상 아래 달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